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역 쪽방촌 공공택지지구 그리고 영등포역 쪽방촌 공공택지지구가 이 공공주도 확대 방안 요번에 2월 4일날 발표한 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다수인 것 같아가지고 이 현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지금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이게 2월 4일날 발표한 사업의 일환으로 착각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서울역 쪽방촌을 한번 실질적으로 오늘 답사를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영등포 쪽방촌 사례를 보면은요. 이거는 이미 2020년 6월 15일날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2020년 1월 20일 날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공람, 그러니까는 지구지정이 2020년 1월 20일 날 됐어요. 주민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공택지, 공공이라는 단어로 영등포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그래서 이거는 2021년 2월 4일에 대한 대책과는 상관없이 공공주택지구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360명 정도의 노숙자들이 지금 거주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1차적으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쪽방 주민 이주 대책 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2020년 1월에 공공주택 사업 발표를 하면서 지구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을 2020년 7월 그리고 일방적으로 2021년 1월에 보상 공고를 해요. 보상 공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주민이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에서 택지지구로 그냥 지정을 해버려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뭐 보상을 해버리듯이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요번에 2월 4일날 발표한 그 대책에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영등포 쪽방촌 공공택지지구 지정 완료 사업 본격화해서 영등포역에 바로 붙어있는 사업지구요. 약 10,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일반 상업지역의 공공주택 1,200호 정도를 짓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미 유튜브에서 갔다 왔어요. 저희 채널에서 전원석 현장이 답이다 해서 영등포 쪽방촌 현장 답사, 이런 역세권 투자 조심해라, 그리고 역세권 다 수용하니까 역세권이 네 거냐,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이미 촬영을 했고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본격화하면서 세종국토개발 투자방향 설정 이런 데는 안 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반팔 입고 있죠. 2020년 8월 6일 날 이 영상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동자동도 분명히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찾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런 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 위험, 이런 데는 그냥 수용당하는 거니까 투자 위험하다면서 제가 동자동까지 이미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 사업은 2월 4일, 이런 사업들은 2월 4일 요번 대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2021년 2월 4일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요, 예정 조건,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은 제가 이거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토지 소유자 10% 동의 있어야 되고, 또는 조합이 설립된 데 있어서는 토지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토지주의 4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거지, 이 동자동이나 지금 영등포 쪽방촌은 동의하에 지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 2월 4일 발표를 했는데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일단은 첫 번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착각을 하냐면은 2월 5일 날 바로 발표를 해요. 2월 4일 날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2월 5일 날 바로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하면서 이걸 바로 때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사업이 2월 4일 날 발표를 하자마자 무슨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시면서, 쪽방촌 사업의 위치도를 보시면 서울역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관련 기사가 어떻게 나오면은 변창흠표 공공주도 첫발부터 삐급.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2월 4일 날 발표한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첫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냥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갖고 수용을 하는 거지, 이게 마치 주민이 동의해가지고 동자동 후암동 일대가 무슨 이 쪽방촌 그 개발하는 거에 동의를 한 것처럼 언론 기사에서도 처음에는 2월 10일 날 잘못 나와요. 첫 발부터 삐걱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삐끗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사에 좀 제대로 나와요. 2021년 2월 16일 날 기사를 보면은 90%가 아파트 못 받아 후암 1 집주인 집단 반발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자, 특히 정부가 2월 4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가의 형평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형평 논란도 불거진다라는 것은 이 사업이 2월 4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언론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기자 2명이 썼어요. 이 한 기사에 비슷한 내용이 마무리가 2개가 나와요. 아마 둘이 같이 쓴 거를 합해서 아마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하단부에 보면은 특히 이 사업은 정부가 비슷한 내용이죠. 2월 4일 여기 한 면에 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정부가 이사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사대책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사업과 다른 거다. 그 뜻이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가의 형평성 문제도 건물 토지주들을 반발로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너무 이것들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공주도로 가면은 마치 서울역 쪽방촌처럼 모든 게 수용당하고 아파트를 못 받는 것처럼 굉장히 지레 겁을 먹는데,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싸그리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주민이 동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 주민 동의하에 지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쪽방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서 동자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정면에 남산이 보이고요. 그 남산 자락에 이제 동자동 후암동이 붙어 있죠. 그쪽에 쪽방촌을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구져요. 오늘 갑자기 한파가 닥쳐가지고 눈까지 옵니다. 그리고 약간 눈이랑 비가 섞여 내려오는데, 날씨 굳다고 해서 현장 안 가고 가릴 거 다 가리면 언제 가요, 그쵸?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쪽방촌 한번 가보고요. 현장과 일대 분위기는 어떤지, 여기가 정말로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서 강제 수용을 해야 될 곳인지 한번 진짜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투자보다는 항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니까 한번 가보려고 날씨가 굳더라도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눈이랑 비가 같이 섞여서 오고 있어요. 예. 아마 차량 와이퍼가 좀 움직이더라도, 촬영 도중에 움직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름에 쪽방촌 갔을 때는, 영등포에 쪽방촌 갔을 때는 거기서 노숙하시는 분들 또는 쪽방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길거리에 나오셔가지고요. 진짜 막걸리 판에 정말 냄새가 길거리에서도 좀 진동을 하면서 제가 처참한 광경을 봤었는데,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기습한파가 와가지고 오늘은 쪽방촌 외부, 그러니까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잘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좀 참담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늘은 그러진 못하고 쪽방촌에 대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소유 형태들, 물건의 구성들, 그리고 부동산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볼게요. 아마 근데 지금쯤 부동산들이 거의 너무 문을 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가 볼 거고요. 일단 한번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산 도서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거의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남산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쪽방촌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쪽방촌을 크게 한 바퀴 도른 다음에 내부를 돌아보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미주 아파트예요. 미주 아파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포함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후암동 그리고 동자동 일대를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도상 편의상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미주 아파트로 왔고요. 이 미주 아파트는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요번 그 공공 택지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후암동 동자동 일대를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 좌측편 지금 건물들은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번 앞에 정면에 보이는 이 빌딩 건너편, 그러니까 좌측에 보이는 노후된 건물들은 요번 개발에 다 포함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포함되는 데 쪽을 쭉 지금 돌아서 그 동부 아스테리움 그 골목으로 해서 경계선까지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부를 조금 돌아본 다음에 한번 현황들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빌딩들이 있고 이 건너편에 이런 건물들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여기 지금 낙지집은 제가 단골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까지 지금 뭐 건물들 여기 성사 빌딩 뭐 이런 거 다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 수용한다라고 하면 참 진짜 얼마나 반발이 많겠습니까? 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물들은 다 수용되는 거예요, 지금 요번 정책으로는. 그리고 다 수용되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입주권도 안 나오고, 입주권 나온다고 한들 요번 정책의 취지는요, 여기에 사는 쪽방촌 주민들이 다시 여기에 재정착하는 거예요. 쪽방촌 주민들이 지금 월세를 뭐 20몇만 원, 평균 24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그거를 4만 원이 안 되게 낼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을 공공에서 제공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영등포에서는 제가 둘러봤을 때 거기에 사는 분들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진짜 신랄하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밖에 안 나와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눈이 살짝 오고 날이 오늘 좀 추워요. 갑자기 추워가지고 따뜻할 때 다시 한번 오면 이분들이 거기 이런 제일 위치가 좋은 서울역에 그분들을 다시 정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차라리 좀 공기 좋은 데로 이주를 시키고, 이곳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영등포역과 마찬가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어떤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바뀜 현상이 생겨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참 제가 영등포 쪽방촌 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정책을 하는 지금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주무부처에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계신 분들과 대화라도 해보고 여기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했는지 참 의아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지역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물들, 그런 분들한테 주상복합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인 이 건물들, 이 좌측편에 보이는 이 편의점부터의 건물들은 다 수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수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큰 빌딩들을 빼고 이 왼쪽에 있는 건물들은 다 수용되는 곳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요번 정책으로는 다 수용되는 곳에 포함되는 거고요. 크게 테두리 이런 큰 도로변을 따라 한번 돌아보고 내부를 한번 또 계속 돌아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뭡니까 이게, 새꿈 어린이공원, 이쪽 좌측 블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측은 지금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라는 게 보이고요. 이 왼쪽 편이 이제 이런 상업용 건물들과 쪽방촌에 거주할 수 있는, 쪽방촌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옆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멀쩡하고요. 안쪽에 가봐야지만이 쪽방촌의 현황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건물에는 벌써 플랜카드까지 붙어 있습니다. 문정부의 정치쇼, 졸속 행정, 소유주의 동의 없는 강제 개발,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는 강제 개발이에요. 여기는 멀쩡한 사유재산을 공공택지로 지정한 현장입니다. 여기는
아, 정말 저희는 대단한 나라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 자, 내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도로를 따라 한 바퀴 돌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로. 내부에도 초입에는 이렇게 건물들이 좀 잘 돼 있습니다. 보면은 동암교회라는 데도 있고요. 뭐 이 동암교회까지 포함시키려나요? 자,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왔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내부 길에도 갓길에만 좀 쌓여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녹았네요. 차는 이렇게 좀 눈이 덮여 있습니다. 차들에는 이렇게 눈이 덮여 있을 정도로 오늘 눈이 왔는데 사실 다행히 길이 안 미끄러서 다행이에요. 눈이 와가지고 사실 오토바이로 오는 걸 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려면 제가 다치면 좀 안 되잖아요. 자, 동자동 BA. 자, 여러가지 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아직은 이런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길가에는 안 나와 있으세요. 쪽방에 여름 되면은 거기에 있기 싫으신가 봐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정말로 참 그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가 영등포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권은요,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렇게 쭉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 좁은 길에 사유재산들도 있고, 이런 사유재산을 뺏어서 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쪽방에 거주할 수 있게 어떻게 임대를 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 재산을 다 뺏어서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그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 다시 재정착하기 위한 게 목표인데, 잘 될까요? 분양이? 참, 아무리, 물론 사회적인 혼합 저도 좋아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한데, 그냥 현황만 이렇게 보죠. 현황만 보고요. 좀 길도 너무 미끄러요. 현황만 보고요. 한번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눈이 와서 갑작스럽게 춥기 때문에 길도 미끄럽고 여기가 굉장히 언덕이거든요. 방금 비둘기 한 마리만 날아가고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좀 잠깐 나와서 바람 쐬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런 언덕에 참 살기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공이 주도를 한다면 참 다시 한번 이 지역에 대한 인원 구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다 사유재산이거든요. 지금 사유재산에 많은 쪽방인들이 거주를 한다라면 이주대책 때문에 사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공공이 주도한다면 철거해서 여기에 다시 정착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서 여기는 정상적인 개발을 하고 재개발 사업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곳,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순환 재개발은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바로 이주할 수 있게. 이분들이 이주할 때는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컨테이너에 넣어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예 정부에서 다른 곳에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여기는 정상적인 재개발을 하고, 그럼 그분들이 편하게 바로 이주하면서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지. 아마 부동산도 여기에 갖고 소유자인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인터뷰에 응해줄진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KBS에서도 지나가네요. 예, KBS도 뭘 찍으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 현황들을 한번 찍으러 온 것 같아요. 자, 부동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그 동자동 준비위원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이에요. 근데 오늘 국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반대를 하는 청원을 하러 국회에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여기 말고 오늘 다른 부동산 가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오늘 무지하게 바쁩니다. 지금 반대 서명 받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들어갔더니. 자, 조금 한가한데 가서 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주들 다 반대하죠 지금.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지적. 그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나요? 이정기고 지역에 뭐 40층에 70, 700% 어떻게 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나라에서 근데 수용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수용하면 칼부림 나 이거 공시지가 130% 준다는데 그 지금 산 사람들이 그거보다 몇 곱절을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 수용하면서 공시지가 130% 준대요? 그걸로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저 용산 사구역권 또 더하게 칼부림 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뭐 특별법을 한다 그러는데 그 주변 유주 아파트 빼고 한다 그러는데 예. 빼고도 안 돼요. 서울시에서 그 손이 거는 게 이 도로 기부천하면서 6차선 해가지고 동작대로 연결되는 게 도심 재개발 사업인데 예. 그걸 빼놓고 여기 하면은 서울시에서 나머지 땅을 다 사야 되는데 아, 거기까지 끊어서 개발시켜야 기부천하고 갔는데 그걸 빼버리면은 나머지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아, 그 아예 그 미주 아파트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이저 특별구역이라고 해서 2구역이 동작 포함 2구역이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묶어놓은 그거 안 들어가야지. 여기 변창 와서 얘기하는 거 그건 쇼맨십이죠. 발표를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뭐 대책을 하고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난리 났더라고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아직 뭐죠? 아예 쪽방촌에 가서 쪽방촌 뭐 1000몇 세대 입주시킨다 했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나 그러고. 차라리 여기다가 용도를 높여주고 인센티브로 현금 회수를 하고 예. 이익금을 회수한 뒤에 저 역사 앞에 그 용산역과 철길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잘 지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큰 휴증 없이 이익금 당연히 회수해가지고 여기 용적률 높여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50%를 임대 아파트를 지으라니까 그것도 싫다 이거죠. 임대 아파트 짓는 거는 이번에 발표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가기 힘들어요. 그때는 뭐 난리가 나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뭐 지금 뭐 탄원서 넣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는요. 밑에 이제 위원장님이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준비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좀 벗고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소유자들이 다 와가지고 반대 청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다른 사무실에서도 말씀 들은 내용대로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칼부림 날 거라는 말씀까지 하시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쪽방촌 현장 왔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2월 4일 대책과는 좀 다른 택지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원성이었습니다. 현장이 답입니다.